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3%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중국 출하량 감소로 7%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한 대 더 맞은 격이에요.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 중단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매크로 상황 간략히 지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1.65% 빠지면서 16,000선을 내어준 15,939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나스닥의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애플과 AMD,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에서 악재들이 계속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대형주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전날 유럽에서 2조 7천억 원이 넘는 큰 과징금 폭탄을 맞은 애플은 중국에서 연초 6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애플 주가 2.9%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면서 같은 반도체 기업인 AMD도 크게 올랐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제재를 하는 것처럼 AMD도 좀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역시나 대중국 제재가 되겠는데요. AMD 역시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맞춰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저사양 반도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이 제품마저 별도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상무부의 의견에 따라서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AMD도 0.46% 정도 빠졌는데, 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힘은 강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중국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기가 베를린이 정전으로 일시 가동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점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 나스닥의 대형주들이 같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하루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주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오늘과 내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3월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줄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8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1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35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완화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주 고용보고서가 뭔가 완화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올랐어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결과 3월 20일은 금리 동결이 97%로 거의 확실시해 보이고요. 가장 높은 금리 인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건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빅스텝과 베이비스텝의 금리 인하 확률을 살펴보면 합해보면 70%가 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발표될 물가와 고용 지표 등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이 확률은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7%대 하락한데 이어 오늘도 3.93% 하락한 180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180불을 깨고 177불대까지도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2월 초순 저점이 175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면서 밑꼬리를 단 하루였고요. 다행히 180불대를 지켜낸 모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S&P 기준으로나 나스닥 기준으로나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고점 징후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정말 크게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좀 지지를 받고 2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장세에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네피셜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만 바라겠고요. 일단 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던 게 2월달 기가상하이 출하량이었죠. 중국 내 로컬 판매와 수출량을 합친 출하량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도 대서특필하면서 주가가 7%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가뜩이나 현재 전기차 관련된 산업 센티먼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기가 베를린 가동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가 베를린 인근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화 공격일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어요. 좌파 극단주의자로 확인된 볼칸 그룹이 자신들의 방화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테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장관은요,
이번 사건을 해당 지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 변전소 화재와 관련된 단기 피해는 하루로 끝난 것 같아요. 변전소 화재에 따른 정전은 기가 베를린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루 생산 중단에 그쳤으니까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극단주의자들을 환경운동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덤비스트 에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화석 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는 기가 베를린을 공격해서 생산 중단을 시키는 것은 반환경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극단적인 바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뉴스까지 오늘 겹치면서 3%대 하락을 보여준 테슬라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재 사건은 정말 작은 일이라고 보고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7%대 급락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2월 기가 상하이 인도량 출하량이었는데요. 일단은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고 했죠. 작년에는 1월 달에 춘절이 있었고 올해는 2월 달에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춘절이 낀 달은 판매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이 판매량이 유독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7%대 하락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2월달 판매량 중에서 리테일 부분이 있어요. 리테일이 바로 중국 내수 판매량이 되겠는데, 자, 2023년 2월달 누계와 2024년 2월달 누계를 합해보면 2024년 판매량이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1월과 2월을 각각 대비해 보더라도 2024년이 숫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를 이렇게 1, 2월달 합해보면 2023년은 6만 대, 2024년에는 7만 6천 대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 올해 2024년에도 중국 내수 판매량은 성장한 테슬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중국 로컬 내 보험 등록 대수입니다. 자, 저번 주 수치가 나왔습니다. 12,500대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 막대가 2024년 1분기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뛰어오른 모습 나오고 있죠. 자, 이때가 춘절 연휴였습니다. 춘절 연휴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분기 누계 수출을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2023년 1분기가 이 녹색 막대인데 녹색 막대보다 이번 1분기인 이 보라색 막대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계로는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8.7% 높은 수치를 현재 중국 내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는 지금 판매량이 낮은 모습이에요. 특히 2023년 4분기 판매량이 가장 높았는데 바로 전분기였죠. 이 전분기보다는 26% 낮은 판매량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금주와 다음 주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중국 로컬 내 보험 등록 데이터 수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수치를 보니까 15,000대가 다 넘습니다. 거의 6,000대, 18,000대 수준을 10주차, 11주차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주와 다음 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최소한 16,000대 이상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연도별 누계 판매량을 보면 녹색은 2022년, 주황색은 2023년인데요. 2024년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현재 2023년과 2024년이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갭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갭을 벌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슬로우한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2월달 기가 상하이 전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라고 해서 뭐 크게 낙담할 뉴스는 아닌 것 같죠. 자,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 매를 좀 일찍 맞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1분기 인도량은 월가 예상치만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월가 1분기 인도량 예상치는 47만 5천 대 수준인데요. 1분기 인도량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46만 5천 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 많은 분들이 트로이 테슬라이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도 여기고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모델 3가 11만 8천 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1분기 판매량 예상치입니다. 근데 다른 분기를 보면 모델 3가 14만 7천 대, 15만 대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1분기는 모델 3 판매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져요. 미국에서 5만 대 이상 판매가 돼야 되는데 2만 8천 대 수준이에요. 이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델 3 하이랜드가 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프리몬트 공장에서 램프업이 아직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46만 5천 대는 미국 프리몬트 공장 모델 3 하이랜드의 생산량이 현재 아직 조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숫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인도량은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앞서 살펴보셨던 이런 인도량 감소는요. 테슬라의 EPS 하락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막대가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되겠는데 2022년 11월 정도의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현재는 연간 기준 3.071불까지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1년 전 대비 약 한 45%나 감소한 상황이에요. EPS가 이렇게 계속 하락이 이어지는 한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다만 2023년에 보면 EPS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중순경에 300불 때도 한번 찍었던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이것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NACS 충전 방식의 대규모 채택이었죠. 계속해서 포드, GM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굵직굵직한 카메이커들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주가가 EPS가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의 PER 값, 그러니까 미래 기대치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4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었죠. 1월 초순에도 얘기했던 게 올해 인도량 성장치는 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량 판매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인은 적은 것 같아요. 다만 하반기가 되면 사이버트럭의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이버트럭 판매량이 늘어나면 EPS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차량 판매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인은 적어요. 그러면 이러한 뉴스가 또 나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FSD 와이드 릴리즈에 따른 대규모 채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2.2가 나왔는데 12.3이 나오면은 12.2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해서 더욱더 나은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게 빠르면 3월 19일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12.3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북미 4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와이드 릴리즈 될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도 없는데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버전 11로 넘어오면서 정말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로보택시에 가까워졌다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올해 연내에는 어쨌든 와이드 릴리즈 시킨다라고 했고, 중국에도 FSD 베타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사실이 정말 확정이 되는 순간, 현재 이렇게 EPS가 떨어지는 추세라도 작년 2023년 상반기와 같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포드 CEO 짐 팔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테슬라의 슈퍼차저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을 하면서 전동화를 돕고 있는 테슬라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포드와 같은 기업이 우선 FSD와 관련된 기술들을 또 채택을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는 FSD OEM 라이센싱 딜이 되겠는데요. 이게 2024년 올해 연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포드나 GM과 같은 기업이 FSD를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정말 작년 상반기와 같은 주가 상승이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NACS 방식의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을 통일한 상황이에요. 최근 스텔란티스와 마쓰다마저 합류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굵직굵직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소식, 채택 소식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은 주가 하락 추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다른 기업들 여기 보시면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맥라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채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상승 탄력이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튼 테슬라 펀더멘탈 쪽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EPS 하락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하반기부터는 미 정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도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이 연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정점을 찍을 것이 바로 FSD OEM 라이센싱 딜이 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 호주 시장과 관련된 뉴스인데, 호주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전량 자동차를 수입을 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카메이커 보호 정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협조를 해주기도 하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호주는 다릅니다. 호주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주에서의 실적이 정말 전기차 생산 기업들의 적나라한 성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월달 호주에서 배터리 EV는 10,000대가 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1월달이 4,893건이었는데, 자, 이것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2월달 호주의 배터리 EV 침투율은 9.6%까지 올랐고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테슬라는요, 배터리 EV 1등과 2등을 모두 차지했어요. 모델 3가 이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중국 버전을 수출을 받았겠죠. 3,593대 판매, 모델 Y가 2,072대 판매해서 전체 10,000대 중에 거의 5,600대 정도를 판매한 5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다음은 BYD가 꽤 많죠. 기아 EV6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테슬라와 BYD가 정말 글로벌에서는 강력한 전기차 생산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전기차 주식들 잘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은데,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ETF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트럼프 집권기 때 신재생 ETF의 주가 상승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집권기 때 신재생 ETF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심했어요.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바이든 집권기 때 테슬라 주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자, 사회적 통념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집권기 때는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역시나 인내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 카르마님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불을 넘은 상황이죠. 우리 돈 거의 8천만 원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춥고 적막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는 이를 악물고 외로운 싸움을 버텨냈다라고 해요. 현재 테슬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400만 원대를 견뎌내니까 8천만 원대까지 비트코인이 오른 거죠. 자, 수익은 이렇습니다. 투자에 따른 수익은요, 참을성이 없는 자의 주머니에서 참을성이 많은 자의 주머니로 이전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좀 편안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